반갑습니다. 네, 그레이스님. 아, 이제 시간이, 1분 전이네요. 어서 오세요. 소리는 괜찮으시겠죠? 울림 없죠? 제가 노트북으로 강의하고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울림이 있는가 싶어서. 네, 반갑습니다. 카톡에서 보고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인사하니까, 그쵸? 8시네요. 네, 들어오시는 분들 들어오시고요.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식사들은 하셨나요? 네. 자, 어, 얼마 전에도 그렇고요. 앞번에도 그렇고, 저한테 강의를 더 쉽게 해줄 수 없냐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다른 강사님들은 심화적인 또 내용을 하다 보면 초보자분들이 이제 어렵기는 하죠. 저 또한도 최대한 제가 초보자분들, 원봇에 입문하는 분들 위주로 해서 처음에 강의 준비를 했었고, 저 또한 초보자였기 때문에 뭐 수준 높게 강의를 한다거나 그런 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는 하고는 있는데, 어려운 분들은 강의를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유튜브, 이렇게 초보자분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유튜브 이제 보게 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많이 익혀져서 괜찮다는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반복적으로 보시고요. 맞죠? 전문 용어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저도 처음에 저는 우리 빨간 선, 뭐 원봇, 그쵸? 뭐 세력선, 시세선, 빨간 거는 시세, 뭐 파란 거는 세력, 이것조차도 헷갈려가지고 계속 메모해 놓은 거 보고 했었거든요. 네.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코인의 미래를 알려주는 최고의 도구, 원봇에 대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의 시간을 바꿨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오랜만에 강의를 하는 느낌이 나네요. 네. 자, 아이고, 잠깐만요. 자, 우리 이제 고인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경우 많이 하셨죠. 코인을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오르고, 많이 신기하다고 생각을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개미들은요, 세력과 거래소의 장난질에 늘 당하고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원봇을 알고 나면, 원봇은 세력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당했던 그런 개미들처럼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나은 환경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률도 더 높일 수가 있고요. 수익률 당연히 올라가겠죠. 다음. 네, 원보 지수는요, 코인의 저점과 고점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그리고 세력의 방향성을 미리 알려주는 이제 원보 지수라고 합니다. 선행 지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세 가지 시그널이 있어요. 하나는 스코어, 세력의 움직임을 점수로서 수치화해 놓은 그냥 쉽게 세력의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세선과 세력선의 교차와 이격이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본만의 특별한 시그널 6.4라고 해서 세력이 빠져나가고 나면 이렇게 6.4 시그널이 뜨거든요. 자, 이걸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원봇의 공식표라고 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냥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적어놨잖아요. 파란 선은 세력선, 빨간 선은 시세선. 제가 처음에 전혀 이거를 몰랐었어요. 들어도 이게 기억이 안 돼가지고 계속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모해 놓고 파란 게 무슨 선이라고 했지 하면서 세력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 또한 처음에 코인에 대해서 몰랐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얘기 앞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선물 거래라는 거를 선물을 주고 받고만 할 줄 알았지 선물 거래를 한다는 거는 여기 원보 이제 FOC에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 거래하다 보면 레버리지, 뭐 롱숏 얘기를 하잖아요. 레버리지가 뭔지도 저 몰랐었어요. 그리고 매수, 매도 개념도 항상 1초, 2초 뒤에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늦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보스로 이렇게 강의까지 하게 되었네요. 제 소개를 이제서야 하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는 당연히 코인 거래를 할 거면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저점. 자, 빨간 선은 거래소에 있는 실제 차트 시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란 선은 원보 이제 세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시세가 당연히 저점에 있을 때 매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연히 고점에 올라가면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근데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숏 포지션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우리는 그리고 여기 이제 저점이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선물을 할 거면 숏 포지션을 잡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어떤 차트가 좋은 차트냐면 우리가 교차가 일어났을 때 그쵸? 시세선, 시세 끝부분과 세력의 끝, 세력선의 끝부분이 끝과 끝에 있을 때 끝과 끝으로 쫙 벌어졌을 때 그리고 시세선과 세력선이 한쪽으로 끝으로 쫙 모였을 때 아니면은 맨 밑에 그쵸? 제일 저점에 쫙 모였을 때 같이 붙어서 모였을 때 그런 차트가 괜찮죠. 그리고 자, 시세선의 끝이 중간에 있다. 그러면 그냥 관망을 하는, 패스를 하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세선이 중간에 있다. 그러면 관망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보지수, 우리 FOC 사이트 들어가서 원보지수를 보시면, 자, 원보지수는요, 한 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에 170여 개, 180여 개에 가까운 코인 종목이 있어요. 자, 8시 스코어가 세력의 점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플러스 0점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250점으로 갈수록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고점 250점이 최고점이다. 아니고 350점, 300점, 400점, 500점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자, 마이너스 250점으로 갈수록 저점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300점, 또 400점, 500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자, 우리가 고점에 250점에 가까운 뭐 고점이다. 더 넘어선 고점이다. 그러면 저점에서 산 거, 저점에서 매수한 거,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 되고,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숏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50점으로 가까울수록 저점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점에서 숏 포지션 잡은 거, 저점에 올수록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변동 스코어. 자, 전 스코어. 1시간 전에 점수, 세력 점수,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점수 해서 1시간 동안의 변동 스코어가 여기 제일 위에 이제 최고로 높은 점수가 있겠죠.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 맨 하단에 마이너스 점수가 제일 큰 점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점수가 어떤 시간대는 뭐 큰 점수가 10 몇 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100 뭐 몇십 점 아니면 뭐 80 몇 점 이렇게 큰 점수가 나올 때도 있고 항상 매 시간 점수가 틀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 제 같은 경우는 이 최고 상단, 최저 여기 최고 여기 하단에서 수익을 조금 많이 내는 그런 점수들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차트도 괜찮고요. 그러면 자, 큰 점수들, 차트들을 클릭을 해서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쭉 내려다 보면 이렇게 색깔이 틀린 거, 스코어와 시세가 색깔이 틀린 차트를 클릭해서 보면 교차가 난 거죠. 교차가 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다 보면 그리고 6.4 시간을 나온 거 보시면 돼요. 6.4 되어 있고 그러면 차트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맨 하단으로 갈수록 점수, 마이너스 점수 제일 큰 거 클릭을 해서 한 세네 가지가 되겠죠. 이런 점수를 보고 차트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진입할 코인들을 찾아내시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맨 처음에는 원본 지시에 들어가면요. 저는 이 비트코인을 여기
별표를 누르면요, 즐겨찾기 등록이 되거든요. 즐겨찾기를 해놓고 맨 처음에 들어가서 비트코인을 먼저 봐요. 점수를 보고 차트를 보거든요. 차트를 클릭해서 보면, 자, 비트코인이 지금 300점대면 굉장히 고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고점인데, 그러면 비트코인 대장주와 함께 움직이는 알트들이, 자, 비트가 지금 고점에 올라왔으면 알트들도 고점에 많이 올라왔겠죠. 그랬을 땐 함부로 롱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지켜보다가 숏 포지션을 잡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항상 비트코인을 먼저 점수를 봐야 됩니다. 차트를 먼저 보시고요. 그렇게 그거 이제 요즘에 좋은 거는 아침에 8시 반에 그쵸? 아카데미 방에 구프로님께서 이제 비트를 올려주시잖아요. 저 이제 처음에 이제 항상 그걸 먼저 참고를 하고 나중에 또 중간중간에 내가 거래를 할 때 비트를 한 번씩 더 체크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먼저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코어 점수, 변동 스코어 점수가 30점 이상, 뭐 50점 이상인 거 그렇게 찾아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스코어 점수, 중간에 있는 이 현재 스코어 점수가 250점이 넘는지 마이너스 250점으로 가까운 점수인지 체크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진입할 코인들을 지금 추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색깔이 다른 시세와 세력과 시세가 색깔이 다른 교차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빨간 시세선의 끝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원보세 공식표에서 보신 것처럼 중간에 관망 자리가 아닌 저점과 고점 자리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여러 개를 지금 충족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진입을 할 만하겠죠. 그러고 나서 바이낸스의 실제 차트를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요. 이런 뭐 주의사항들이나 대응 방법들이 있죠. 그랬을 때 제가 기본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개미 털기 구간이 있고 개미 꼬시기 구간이 있고 그쵸? 수시로 반등을 하고 뭐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계속 지그재그로 움직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용어를 하죠?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타점을 정확하게 잡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이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는 건데 1차로 매수를 하죠. 이제 1차 예를 들어서 제가 시더가 100달러가 아니 1000달러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1000달러가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뭐 이 상태에서 뭐 300달러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500달러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할 매수를 할 때 시드 비중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타점을 정확하게 제대로 잡았다면 분할 매수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타점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시드를 이렇게 비중을 지켜가지고 하셔야만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달러가 있다면 내가 한 코인에 100달러 들어갈 건지 200달러 들어갈 건지 그 비용 그 시드 내에서 30, 30, 40씩 이렇게 나눠서 진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2달러, 그쵸? 2달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4달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수로, 그쵸? 그 다음에 뭐 8달러 이렇게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1달러 먼저 정찰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아낀 게 10달러, 30달러, 60달러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평단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이 굉장히 더 좋아지겠죠. 수익률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도 뭐 필요성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수익이 나고 있을 때 바로 그냥 올 매도를 하고 나서 더 수익이 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되게 뭐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이제 내 거 아니다 하고 그냥 털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더 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제 같은 경우는 분할 매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상황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것 또한 저는 저의 공부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하고 75%를 매도하고도 25%를 남겨두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투자. 이거는 비중투자. 절대 몰빵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뭐 반대로 간다. 그죠?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물타기는 비추예요.
제가 처음에는 물타기도 해보고 했는데 요즘에 와서 느끼는 게 물타기를 해서 그 타점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하니까 어떤 때는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마이너스가 되어 있던 거 뭐 익절로 탈출도 하지만 어떨 때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커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그냥 빠르게 손절해버려요. 빠르게 손절하고 나서 관망하고 나서 다시 진입을 하거든요. 그게 훨씬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뭐 수익률 중요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지와 저항에 이제 초보자분들은 지지가 뭔지 저항이 뭔지를 모르실 거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원봇에 대해서만 우선은 익숙해지 때까지 거래를 해보세요. 하고 나서 지지와 저항 어렵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보조지표 몇 가지가 있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서서히 공부를 해가시면 돼요. 서서히. 그래서 처음에 지지 저항 모르셔도 조금은 그냥 듣고 계세요. 그리고 자 지지와 저항에서 예약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고배수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고배수를 하게 되면 내가 수익 나면은 수익률을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수익보다 내 시들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은 뭐 수익이 적더라도 내 시들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배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저배수로서 그죠? 안전하게 거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금액이 크면 다 거의가 손절을 못 해요. 손절 10%일 때, 뭐 5%일 때, 10%일 때, 20%일 때도 손절을 못 하고 있다가 손절 금액이 점점점 더 커지면 오히려 더 손절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다가 손절 금액이 커지고 청산까지 당하거든요. 자, 손실지정가 필수죠. 제가 제 경험 하나 얘기할게요. 어제예요. 어제 제가 청산을 당했어요. 왜 청산을 당했냐면 요즘에 저 수익률 굉장히 좋고요. 어, 수익률도 좋고 뭐 수익률도 좋고 괜찮았거든요. 수익금도 괜찮고 제가 항상 그 톡방 인증샷을 올렸잖아요. 근데 제 부주의와 실수죠. 청산을 당했다는 거는 손실지정가를 안 했죠. 손실지정가를 안 하고 마이너스 40% 이렇게 어저께 롱장인데 제가 충분한 관망을 하지 않고 일찍 진입을 했었거든요. 일찍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지켜보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절해야지 하고 있다가 또 30%, 40% 돼버린 거죠. 그래서 50%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손절을 할까 아니면 반 손절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잠시 찰나에 빔을 쏴버려가지고 청산당했어요. 300 몇십 달러? 청산당했거든요. 근데 청산당해도 처음엔 순간 짜증이 나죠. 아, 막 저 자신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제가 얼마든지 다 지식은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알고, 뭐 다 알고 있죠. 이론적인 거 아주 잘 알고 있죠. 근데 제가 그걸 실천을 안 한 거예요. 손실지정가를 하지를 않고, 있다가 잠깐 찰나에 청산당하고, 근데 또 저는 제가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제 수익 내면 되지 뭐 하고, 또 금방 오늘 또, 뭐, 오늘 그죠? 날 지나고, 또 어제 그날을, 그 시간 그걸 잊고, 그죠? 잊고, 오늘 또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손실지정가 필수로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하시고 있거든요. 안 하시고 있다가 청산당하는 경우 되게 많죠. 그리고 포지션 뭐 당연히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시죠? 수익 날 때는 좋아요. 그렇지만 마이너스가 되면 뭐 3개, 4개 가지고 있다가 다 마이너스가 되면 막 멘붕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 1개에서 2개까지만 초보자분들은 충분하게 연습을 하고 파악을 하고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뭐 늘리셔더라도 2개 정도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슈가 있을 때는 거래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경제 그 뉴스가 있을 때는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오토봇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저는 항상 지금 5개월, 6개월째 되었나요? 11월 달부터 오토봇 4.0이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오토봇을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오토봇으로 수익을 못 내고 계셨죠. 수익을 못 내고 계시다가 한 달 해보고, 이거
더 마이너스 되네 하면서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한 달 처음엔 수익을 잘 냈어요. 근데 두 달, 세 달, 두 달째 되니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꾸준하게 했었어요. 계속 꾸준하게 했었고 매일매일 제가 하면서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오토보 4.0이라는 거를 파악을 하게 된 거죠. 파악을 하면서 3개월, 4개월째 되니까 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승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토봇으로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오토봇을 하고 나서 수익 뭐 승률 되게 괜찮다고 되게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자, 오토봇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오토봇은 롱숏 포지션을 이제 우리 반자동이라고 해서 정찰병만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진입을 먼저 정찰병 진입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바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오토봇은 이제는 조금 있다가 롱 추세가 될 겁니다. 숏 추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관망은 필수예요. 바로 진입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초창기에 우리가 이 오토봇 4.0이 오픈하고 나서 바로 타점 잡아준다고 하길래 바로 진입을 했었거든요. 바로 진입을 했더니 마이너스가 되고 막 계속 손절하다 보니까 시대가 계속 녹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이제 안 된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청산은 제 같은 경우는 청산을 어저께 청산 당한 게 350달러 날아간 이유가 이제 저는 격리로 하고 있거든요. 날아간 이유가 손절가를 멀리 해뒀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손절가를 멀리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앞번에 고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9번 잘 먹다가 한 번 잃을 때 9번 먹었던 거를 다 잃게 되죠. 그런 경험은 누구나 다 하셨을 거예요. 저 또한도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먹을 때는 우리 10% 20% 먹고 많이 못 먹어요. 그쵸? 간이 떨려가지고 많이 못 먹고 얼른 먹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럴 때는 요만큼만 먹고 나와야지, 요만큼만 잃고 나와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하냐고. 그쵸? 되게 공감되는 내용이었거든요. 왜 요만큼만 읽고도 안 나오고 끝까지 버티고 누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러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손절 크게 하게 되고 청산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번 먹을 때처럼 9번 수익을 낼 때처럼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를 가까이 해라는 거죠. 손절가를 익절은 멀어도 괜찮죠. 그렇지만 손절가를 가까이 해가지고 짧게 손절을 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손절가를 멀리 해뒀었어요. 그랬더니 청산을 당한 거였거든요. 제가 알아서 저는 손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가는 정말 가까이에 두고 빠르게 손절을 하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수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정말 이거는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봇으로서 제가 수익 냈던 거, 그리고 방법들, 노하우. 근데 오토봇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수동 거래할 때랑 틀리냐?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토봇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수동으로 생각을 하시고 수동은 똑같기 때문에 수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시기 바랍니다. 오토봇은 우리 원보지수 확인을 해야 되죠. 당연히. 원보지수 확인을 하고 나서 관망은 필수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토봇 관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동으로 거래할 때도 바로 진입을 하면 안 되죠. 관망은 하셔야 돼요. 관망은 하시고 이제 거래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가 예전에 제가 처음에는 마이너스가 기다렸다가 클수록 진입하기가 좋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수익을 잘 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앞번에 톡방에도 올렸었는데, 저의 정말 또 다른 발전이에요. 아카데미에서 배우고 나서, 이동평균선이나 다른 보조지표들을 배우고 나니까, 오토봇이 정찰병이 수익 구간일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늦게 확인을 했을 때 10%대, 20%일 때 수익 구간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때 진입을 해서도 지금은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차트를 볼 줄 아니까 괜찮더라고요. 무조건 마이너스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이 쌓인다면 그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빨간 정찰병, 그쵸? 금질 필요가 없죠, 정찰병은. 그리고 여기서, 자,
네,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오토봇으로 거래를 했던 건데, 보시면은 오토봇이 숏으로서 타점을 잡아줬어요. 숏으로서 타점을 잡아줬을 때, 내가 원봇을 보니까 어땠냐면, 2일 차트에, 그 다음에 1주 차트, 그리고 3주 차트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는 시세와 스코어가 교차가 많이 일어난 편이죠. 그쵸? 이격이 많이 일어나 있어요. 많이 일어나 있고, 그 다음에 2일 차트를 보시면, 세력이 이만큼, 그쵸? 원봇이 이만큼 올린다고 미리 알려줬어요. 시그널을 줬는데 시세는 아직 그만큼 안 왔잖아요. 근데 1주 차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2주, 3주 차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면 자, 1주 차트를 봤을 때 지나온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지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죠. 세력이 찍어준, 그쵸? 세력보다 시세가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교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 있죠. 그랬을 때 제가 진입을 했던 거예요. 진입을 했던 거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도 시세가 더 많이 지금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과거를 보면, 세력이 세력이 지금 밑에 있는데 시세는 더 많이 올라왔고, 여기 1주 차트를 보시면, 그쵸? 세력보다 시세가 조금 더 올라왔지만, 3주 차트를 보면, 세력보다 시세가 지금 좀 덜 미쳤죠. 그러면 이럴 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투보다는 혹시나 더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주 차트를 보고 진입을 했으면 그냥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없죠.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배웠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할 때, 그때는 오토봇으로서 어떻게 제가 진입을 했었냐면, 자, 지지와 저항을 어느 정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도록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평균선이죠. 그죠? 저점이 많이 부딪히고 있는 이 수평선이 지지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자, 오토봇이 타점을 잡아줬어요. 롱으로서 타점을 잡았죠. 타점을 잡고, 이게 지금 5분봉이지만, 뭐 30분 봉을, 15분 봉을 본다거나, 30분 봉을 본다면, 그 그쵸? 쌍 뭐라고 하죠?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자, 하나 찍고, 그쵸? 하나 찍고, 하나 찍을 때 제가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지 라인에서, 자, 여기 오토봇 잡힌 거, 그쵸? 오토봇 잡힌 거 그냥 정리해버리고, 1달러 잡혀 있던 것도 정리를 해버리고, 여기에서 제가 다시 매수를 한 거죠. 매수를 해서, 그때, 자, 차트가 어떤 모양이었냐면, 이런 모양이었어요. 이 차트가, 자, 원보 차트가, 2일 차트가 이런 모양이었고요. 여기에서도 세력보다 지금 세력만큼 시세가 안 내려와 있죠. 그러면 뭔가 조금 불안한 그런 마음도 있지만 3주 차트를 봤을 때, 자, 3주 차트를 봤을 때 여기 보시면요. 그쵸? 괜찮죠? 그랬을 때, 자, 진입을 하고, 만약에 좀 더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손절해버리고 다시 진입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아이고, 진입을 했던 거고요. 아이고, 잠깐만요. 예. 그리고 자, 어, 여기에서도 보시면 자, 지지 라인이죠. 지지 라인에서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고요. 그리고 타점을 잡았는데 이때 모든 분들이 초창기에는 여기에서 진입을 했었던 거거든요. 여기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근데 여기 오토봇이 타점을 잡고 관망을 충분하게 합니다. 관망 충분하게 하고 나서 여기 저점에서 다시 제가 진입을 하는 거죠. 그때 원보 차트는 이런 모양. 자, 괜찮죠? 음,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고, 자, 여기에서 저점에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3분봉을 제가 봤네요. 3분봉을 보고 지금 진입을 한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매수를 했던 거고요. 자, 이것도 항상 여기서도 보시면요. 이렇게 개미 털기 구간이 자주 나와요. 오토봇이 타점을 잡자마자 바로 수익 구간인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개미 털기 구간이 있고 개미 꼬시기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는데 자 개미 털기 구간에서 그쵸? 정찰병이 자동 손절이 되어버리고 자 여기에서 제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던 거고요. 여기에서는 자 보시면요. 오토봇이 숏으로서 타점을 잡았는데 상승을 하고 있죠. 상승을 하고 여기에서 계속 저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가 여기에서 제가 매도를 하고 정찰병을 매도를 하고 숏으로서 진입을 했는데 이렇게 쭉쭉 빠질 때 분할 매도를 세 번을 나눠서 제가 분할 매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 오토봇이 1달러 잡혔죠.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일 때 오토봇이 정찰병이 마이너스일 때 진입하기가 훨씬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오토봇이 타점 잡은 것보다 내가 다시 타점 잡는 게 그쵸? 더 뭐 타점이 더 좋으니까 그쵸? 그러면 자 여기에서도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거든요. 숏으로서 타점을 잡고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제가 정찰병을 정리를 하고 숏으로서 다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정찰병이 1달러가 들어갔고 마이너스 38%예요. 제가 레버리지 10을 하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38%일 때 자, 여기서 보시면요. 오토봇이 숏으로서 타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간망을 하고 있다가 쭉쭉쭉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때 제가 오토봇 정리해버리고 여기에서 다시 제가 숏으로서 매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평단이 오토가 잡은 평단보다 다시 내가 그쵸 매수를 한 이 평단이 훨씬 좋은 거죠. 좋아졌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오토봇 잡은 정찰병이 마이너스일 때 오토봇이 숏으로서 타점을 잡았고 그대로 계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때 빔을 쏠 때 제가 이렇게 진입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활용이에요. 오토봇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오토봇이 새벽에 롱으로서 타점을 잡았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찰병이 1달러가 56%까지 수익이 났었거든요. 이렇게 56%까지 수익이 났을 때 이때 제가 왜 이런 걸 가지고 매도를 안 하고 가지고 있냐면 자 추세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추세는 자 내가 정찰병 예를 들어서 200달러를 하고 있을 때 6개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토봇이 지금 1개, 2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에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숏으로서 다시 이제 오토봇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그쵸? 가지고 있던 거 어느 정도 이제 추세용인 거죠. 이런 걸 정리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추세를 보기 위해서 그죠? 관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정찰병 56%를 정리를 하고 다른 이제 코인이 숏으로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숏으로서 진입을 다시 했던 거죠. 진입을 해서 23%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오토봇이, 롱으로서 타점을 잡았어요. 롱으로서 타점을 잡고, 있다가 여기에서 더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마이너스가 되고 있을 때, 제가 여기에서 1차 시드를 진입을 했어요. 그대로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이 나고 있을 때 72%까지 수익이 났죠.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84%까지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제가 수익이 나고 있을 때 쇼기 지금 보시면요. 숏이 하나가 잡히더라고요. 정찰병으로 다시 잡히더라고요. 네, 나는 지금 롱으로서 수익 구간에 지금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지금 제가 처음에 187달러 진입을 했었던 거죠. 진입을 했었는데 자 정리를 하고 정찰병만 이렇게 남겨요. 정리를 다 하고 남겨놓고 나서 자, 이제 숏도 관망을 하고 있죠. 숏도 관망을 하다가 진입을 할 거잖아요. 그때 얘도 똑같이 숏으로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롱으로서 수익을 내고 자, 숏으로서도 다시 이렇게 또 수익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오토봇은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 오토봇 마이너스일 때 60% 마이너스 60%대도 가거든요. 그랬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내가 진입을 하면 훨씬 평단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요즘에 수익을 내는 이제 저의 비결이에요. 근데
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한참 오후 내내 고민을 해가지고 겨우 그냥 이 정도만 해놓고 다음에 제가 뭐 본사에서나 아니면 그 외 다른 데서 대면으로 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그때 노하우를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자료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설명하기도 너무 어려웠고 저만의 그런 감이 있는데 제가 아카데미에서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배웠어요. 배우고 자,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 우리, 윤민호 아이오님도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거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아카데미에서 이걸 배웠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저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7, 이평선 20, 그리고 60, 120, 200 이평선까지 저는 다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하고 나서, 자,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죠. 저는 5분봉, 15분봉, 30분봉, 뭐 1시간, 4시간까지도 같이 다 보거든요. 타점을 잡을 때 5분봉을 보고 이제 진입을 해요. 근데, 자, 이때는 제가 오토봇이 여기에서 타점을 잡았는데 더 밑에서 할 수도 있는 거를 제가 왜 그때 좀 늦게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늦게 확인을 해가지고 했을 때 보니까 7이평선, 22평선, 7이평선이 지금 이제 여기 그죠? 우리 초보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조금 배우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죠? 역배열, 뭐 정배열, 역배열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그러면 지금 역배열로 내려오다가 자, 추세가 이제 바뀌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7이평선이 지금 밑에서 받치고 그 다음에 22평선이 지금 내려오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빨간색 62평선 지금 내려오잖아요. 이때 제가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면서 자, 15분봉 다 함께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15분봉을 봐요. 제가 매수 타점에 자, 지금 그쵸? 바뀌죠. 추세가 이제 바뀌면서 정배열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에 이렇게 제가 진입을 했었고요. 이렇게 진입을 했다가 만약에 이제 잘못 진입을 했다. 그러면은 뭐 빠르게 이제 손절하기도 하죠.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보는 거는 RSI를 보거든요. RSI를 볼 때 여기에서는 지금 조금은 뭐 좀 덜한데 제가 다음에는 다른 차트를 제가 다른 자료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내가 롱으로서 진입할 때는 RSI가 밑에 있을 때, 그쵸? 밑에 있을 때 진입하기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위에는 있죠. 근데 이것까지도 확인을 하면서 진입을 하는 거죠. 위에 고점에 있을 때보다는 RSI가 밑에 저점에서 시작할 때, 그쵸? 그때 내가 롱으로서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자 매도를 할 때는 어떻게 제가 매도를 하냐면 여기서 보시면 자 5분봉을 보니까 지금 한참 지금 수익이 나고 있죠. 수익이 나고 있을 때 지금 여기서 보시면 5분봉을 봤을 때 120평선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15분봉을 봐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도 이 선이 이 지금 202평선 선하고 이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도 지금 뚫고 올라가죠. 그랬을 때 30분 봉을 다시 봐요. 다시 보면 자 여기에서 지금 다인 부분과 여기 다인 부분이 있죠.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62평선 122평선을 지금 막고 지금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때 그 다음에 1시간 봉을 봐요. 1시간 봉을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도 맞고 지금 떨어지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할 때도 이동평균선을 봐가면서 그리고 RSI를 봐가면서 매수를 하고 여기 이제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이 조금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다음에 제가 차트 이거 자료를 좀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좀 더 쉽게 할게요. 그리고 자 제가 지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할 때, 제가 아까, 원보 지수 설명할 때, 그쵸? 250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250점이 최고점이다가 아닌, 자, 300점대가 지금 나왔죠? 300점대 나왔을 때,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거의 뭐 400점, 500점 가까이도
있었던 차트예요. 이렇게 해서 숏 포지션을 잡은 거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300점대 지금 스코어 점수가 지금 마이너스 점수, 그쵸? 저점이죠. 그리고 변동 스코어 점수가 96점이 나왔어요. 그때 내가 이제 원부 차트를 봤을 때 괜찮죠? 지금 저점에 지금 시세가 저점에 내려왔고 지금 지금 세력이, 그쵸? 세력이 저점을 찍어준 것보다 세력이 찍어준 그 저점보다 시세가 더 많이 진행이 된 거죠. 더 많이 진행된 거. 저는 이런 차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여기에서도 보시면 1주 차트와 3주 차트가 똑같은 지금 방향으로서 너무 괜찮은 차트죠. 그쵸?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하나도 걸리는 게 없이 세력보다 더 많이 시세가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우리는 시세선과 세력선이, 그쵸? 다 같이 붙으면은 매도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현재 스코어 점수도 200점대가, 200점 가까이는 점수고, 변동 스코어 점수가 111점. 이런 거는 뭐 거저죠. 이런 거는 무조건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그럴 때 차트를 보시면은, 자, 200점에 가까운 고점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시세와 스코어 선이 붙었죠. 그러면 내가 밑에서 매수한 거 여기에 와서 매도를 하는 거죠. 매도를 하고 나는 자, 숏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을 냈던 케이스고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230점, 그쵸? 고점이에요. 그리고 변동 스코어 점수도 35점, 괜찮은 점수죠. 높은 점수죠. 그럴 때, 자, 2일 차트를 보시면 세력 고점 존까지, 그쵸?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그 다음에 1주 차트를 보시면 세력이 미리 알려줬죠. 이렇게 시그널을 알려줬습니다. 이만큼 올리겠다고 시세가 이만큼 올라왔죠. 그리고 3주 차트를 보시면, 그쵸? 똑같이 지금 여기 올라왔어요. 여기가 저항인가 봐요. 그쵸? 이렇게 해서 제가 숏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변동 스코어가 36.6. 자, 여기 제가 그때 톡방에 올린 자료예요. 변동 스코어가 제일 크고 제일 상단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2일 차트에 보시면 시세선과 세력선이 고점에서 붙었어요. 고점존에서 완전히 붙었죠. 그러고 나서 자, 그리고 2일 차트와 1주 차트와 3주 차트가 같은 모양으로서, 그쵸? 같은 모양으로서, 이제, 같은 모양이었고, 원보, 이제, 차트를 보고 제가, 바이낸스에서 1차 매수를 했어요. 1차 매수를 하고, 24시간 전고점까지 그날 올라왔더라고요. 24시간 전고점. 24시간 동안 전고점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제가 2차 매수를 했어요. 2차 매수를 하고, 그대로 숏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그쵸? 여기에서도 보시면, 뭐, 이렇게 시세선과 지금 붙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그쵸? 173점. 스코어 점수, 변동 스코어 점수가 엄청나게 큰 점수가 나왔죠. 차트도 한번 보세요. 이런 차트 대박이에요. 이런 차트 보시면 너무 괜찮은 거죠. 자, 2일 차트 보시면, 그쵸? 이렇게 세력이 쭉 뺐을 때, 이런 차트가 저는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차트 보시면은 진입을 한번, 진입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주 차트, 3주 차트를 봤을 때 똑같은 지금 모양을 하고 있죠. 똑같은 모양으로서 지금 세력을 따라서 이제 롱 포지션을 잡겠죠. 그랬을 때 제가 중간중간 세 번에 나눠서 끊어서 이렇게 수익을 냈었던 거죠. 너무 괜찮았죠. 괜찮죠? 그리고 자 이제 교차와 이격이 크게 일어난 차트.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우리 원보세 공식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세 끝과 세력 끝이 끝과 끝으로 완전 극과 극으로 지금 되어 있는 차트죠. 그리고 자 한번 보세요. 세력선 그죠? 이 원봇이 알려준 만큼 시세가 올라왔어요. 더 많이 진행이 되어도 괜찮고, 그쵸? 세력이 알려준 만큼 지금 시세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교차, 색깔이 다른 교차, 그리고 마이너스 23점, 뭐 점수도 적은 점수는 아니죠? 그렇게 했을 때 3주 차트를 봤을 때도 똑같은 지금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숏 포지션, 계속 이런 차트들을 보다 보면 괜찮은 차트들이 눈에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원보 지수에서 색깔이 다른 교차가 일어난 거죠. 교차가 일어나는 걸 확인을 하고 차트에서 세력선까지 시세가 올라왔어요. 세력선까지 올라온 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 차트에서 전고점, 24시간 전고점을 뚫었더라고. 전고점을 찍은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1차 매수를 했어요. 1차 매수를 했는데 2차 매수 할 틈도 없이 그대로 수익 구간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차트 자 여기 보시면 교차가 난 거죠. 색깔이 다른 교차 그리고 37점 이렇게 항상 볼 때요. 한 세 가지 네 가지를 충족하는 거라면 진입을 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충족하면요. 자 교차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 점수가 굉장히 큰 뭐 높은 점수죠. 변동 스코어 점수가 큽니다. 그리고 자 세력이 이만큼 그쵸? 이만큼 내리겠다고 하락을 하고 올린다고 이제 알려준 거. 근데 시세가 세력보다 더 많이 지금 진행이 돼버렸죠. 더 많이 내려왔고 지금 교차가 났고 세력은 올린다고 하죠. 그러면 시세가 저점에 지금 내려왔어요. 저점 구간에 내려왔죠. 그러면 저점을 찍고 상승한다. 롱으로서 수익을 냈던 거. 그리고 2일 차트와 1주 차트가 지금 같은 모양. 만약에 3주 차트가 틀리다. 그러면은 짧게 롱으로서 얼른 먹고 나와야 되겠죠. 수익 나면.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지금, 자,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저점, 굉장히 지금 저점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지금 이격 많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자, 1주 차트를 보시면 시세, 그쵸? 세력이 알려준 것보다, 세력이 알려준 만큼 시세도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롱으로서 포지션을 잡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 똑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세력보다 더 많이 진행된 케이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요. 근데 굉장히 괜찮죠. 자, 롱 포지션. 세력이 항상 이렇게 알려주죠. 알려준 만큼 시세도 그만큼 올라갔어요. 그만큼 올라가고, 2일 차트, 1주 차트, 그리고 3주 차트가 같은 모양, 같은 방향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숏 포지션으로서 두 번에 나눠서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세선과 세력선이 지금 저점에서 같이 붙었어요. 붙었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고점에서 샀던 거 여기는 이제 매도 타이밍이 되겠죠. 두 개가 붙으면 매도 타이밍이면서 롱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겠죠. 자, 그쵸? 세력이 이제 위에 있대요. 위에. 이거는 지금 다른 거네요. 샌드에 지금 다른 거네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롱 포지션으로서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샌드 같은 경우도 그쵸 시세가 세력보다 지금 더 많이 진행이 되었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롱 포지션을 잡아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관망하는 차트 초보자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아까 제가 원보세 공식표에서 시세 끝이 중간에 있으면은 관망하는 차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세력이 밑에 있기 때문에 시세가 세력 따라서 내려간다. 그래서 숏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항상 알트들이 비트를 따라 움직이면서 비트가 계속 잘 내려가다가 고개를 치켜들어 버리면 알트들 계속 숏 포지션으로서 수익을 잘 내고 있다가 수익률이 줄어들고 같이 함께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추세가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이 높은 곳, 그쵸? 높은 곳, 고점에서 진입을 하는 거고, 확률이 높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숏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숏을 잡을 거면 항상 우리 어떻게 했었죠? 확률 높은 고점에서 진입을 했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를 했어야 했죠. 롱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세 끝이 중간에 있으면은 패스한다. 관망하는 차트입니다. 이것 또한 그렇죠. 내가 매수를 할 거면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서 롱 포지션을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괜히 꾸역꾸역 그쵸? 수익 낼 거라고 들어가가지고 물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 또한 그렇죠. 롱 포지션이 아니라 시세 끝이 중간에 있을 때는 관망. 그냥 미련 가지지 마시고 관망하는 겁니다. 패스하는 차트입니다. 6.4. 자, 세력이 빠져나가고 나면 6.4 이렇게 시그널이 뜨죠. 이렇게 6.4, 6.40 이게 진정한 6.4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 텔레그램 방에 6.4 알람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 매 시간마다 3시간 정도 6.4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6.4 진입을 하고 나서도 6.4가 풀렸다. 그러면은 매도를 하고 얼른 빠져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4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초보자분들은 저배수로 시드 적게 해가지고 이게 연습용으로 들어가 보시지 이거를 수익 내려고 처음에는 진입을 하시면 안 돼요. 초보자분들 청산 당하는 경우도 많으시고 처음에 막 손절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6.4는 잘 조금 익히셔가지고 나중에 수익을 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위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보시면요. 시세가 위에 있고 세력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방으로서 그쵸? 하방에 6.4가 나온 거죠. 그러면 내가 고점에서 고점 최고점에서 진입을 해도 6.4는요. 더 빔을 싸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 내가 지금 숏으로서 진입을 했지만 숏으로서 진입을 하고 수익 구간이 있지만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경우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이럴 때 내가 늦게 진입을 했다면, 만약에 중간에 늦게 진입을 했다면 마이너스가 많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진입하는 것도 조금은 이제 뭐 조금 주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서 수익을 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숏으로서 괜찮네. 체크를 하시고 숏 들어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매도를 하고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숏으로서 수익 내다가 또 매도를 하고 나오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서 수익을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괜히 가지고 있다가 막 빔을 쏘거나 반대로 쏴버리면 이제 조금 뭐 그런 좀 문제점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그쵸. 롱 포지션으로서 갈 건데 올라갈 건데 이렇게 쭉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하시는 거고요. 이런 거 이격이 좁은 거를 바보 6.4라고 해서 우리가 진입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격이 좁은 거는 바보 6.4 이렇게 이격이 넓은 거 그죠? 넓은 거를 들어가야만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6.4가 진행이 되고 있다가 그 다음 시간에 6.4가 깨졌어요. 깨지고 자 여기서 보시면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시세가 자 6.4 그쵸? 상방으로서 시세가 올라가다가 상방하고 있다가 6.4가 깨지니까 어때요? 하락을 하죠. 그러면 내가 진행하고 있던 거 반대로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6.4가 이렇게 깨지면 얼른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6.4가 세력선이 이렇게 중간에 있을 때 이렇게 이격이 좁거나 이런 거는 바보 6.4로서 우리가 진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6.4는 끝과 끝에 있을 때, 이격이 크게 일어나 있을 때 진입을 하시는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펀딩피 같은 경우는 다른 강사님들이 설명 잘 해주시잖아요. 거기서도 한번 들어보시고 유튜브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냐면 상승률, 요즘에 어제도 그렇고, 그쵸? 상승률 높은 거, 이거는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해서 저도 제 이제 산하 미팅 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번에 9%님도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떤 거냐면 그날 상승하는 애들이 한 두세 개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 상승을 하고 있는 굉장히 고점에 올라온 애들은 원봇에서도 6.4가 뜨거나 아니면 이제 숏 포지션을 잡아라고 그런 시그널이 뜨거든요. 근데 우리가 6.4, 아니, 숏 포지션으로서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항상 그럴 때 들어갈 때마다 청산을 당하거나 손절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거기에 되게 청산 당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청산 당하신 분들이 거의 여기에 있는 애들 진입을 했다가 청산 당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애들은 당승의 힘이 너무 세어가지고요. 바로 하락을 하지를 않아요. 저도 제가 지켜본 바로는 하루 이틀 3일까지도 계속 고점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락을 해요. 그때 숏 포지션을 들어가야 되지. 한참 오르고 있는 상승의 힘이 굉장히 강한 애들 원봇이 숏이 떴다고 해서 이런 수익률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원봇을 보고 숏 포지션이네. 그러고
바이낸스 와서 차트를 보시죠. 보시면 여기에서 수익률을 한번 봐보세요. 수익률을 보시고 한참 차트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경우는 진입을 하지 마시고 상승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가 약간 하락이 힘이 빠진 경우 그때 진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체크를 하세요. 그때 체크를 하시는 거고 이런 경우도 자 여기서 보시면 그날 제가 같은 날 이거 찍은 건데 자, 초록이 많죠. 그러면 이날은 상승 추세예요. 그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함부로 숏 포지션을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긴 지금 빨간색이 적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날은 완전히 올 초록일 날이 있거든요. 올 초록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날의 상승 추세예요. 그날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몸보시 숏이 나와도 관망을 충분히 하시고 나서 숏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저께처럼, 저처럼 어제 한참 상승 중인데, 그쵸? 그래서 제가 상승일 때 중간에 진입을 하지를 않았어요. 중간에 진입을 하지 않고 저녁 밤늦게 약간 하락할 때 제가 숏으로서 수익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간에 어중간하게 진입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거는 제가 펀딩표로서 수익을 냈던 거고요. 자, 이거 차트 세팅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하셔가지고 캡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오히려 훨씬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지저항 추세선 걷는 건데 이거는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자, 이동평균선 설정하는 것만 알려드리고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 설정 꼭 하셔가지고 내가 잘 모르겠다 해도 계속 보세요.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익혀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5분 봉 보시고 15분 봉도 보시고요. 30분, 1시간 봉 다 봐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거 캡처, 이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 하면 여기를 클릭을 해요. 2번 클릭을 하고 나면 자, 이동평균선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7이평선 20, 60, 120, 200까지도 하지 말라 이 세 개 정도만 해도 된다고 고모님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120, 200 이거는 구프로님이 이렇게까지 설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했는데 뭐 볼만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이것도 도움 저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서 하시는 거고 색깔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거래량, RSI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시는 겁니다. 꼭 이거는 강추예요. 아카데미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도움되고 있거든요. 캡처해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그때 고모님께서 거래량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던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시저가 지금 6,000달러가 넘게 있죠. 근데 나는 6,000달러라고 해서 비중을 지켜서 예를 들어서 10% 들어간다. 600달러 들어간다. 아니면은 300달러만 들어간다. 근데 코인 종목마다 여기 들어가는 베팅하는 금액 그 한도가 있더라고요. 400달러 되어 있죠. 한도가 400달러. 여기서는 2,000달러, 여기에서 6,000달러 되어 있죠. 그러면 저는 항상 이거를 체크를 해봐요. 체크를 했는데 어떤 거는 400달러까지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못 모르고 그죠? 나중에 분할 매수하면 되지 뭐 하고 300달러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분할 매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2차, 3차에서 엄청 손절을 한 적이 있어요. 분할 매수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 체크하셔가지고 하세요. 이거는 그때 고모님께서 거래량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쭉 땡겨가지고 한도 베팅 금액이 얼마까지 들어가는지 이 밑에 거 이거를 보시고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거고요. 자, 현물도 된다는 거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내가 우리 지금 4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심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욕심 들어가면 선물은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욕심만 안 내면 충분하게 시드가 늘거든요. 근데 내가 10%만 먹을 거 20%, 30%더 올라가겠지, 더 수익 나겠지 하다가 마이너스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탔더니 더 마이너스가 됐네. 그러면서 더 크게 손절을 하고 제가 그런 경우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시고 거래를 하시면 이거는 수익은 무조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죠. 수익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 그쵸? 남들의 수익률이 부럽기 때문에 더 수익이 내고 싶은 거고, 그쵸?
그래서 더 먹으려다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10%도 굉장히 큰 수익이거든요. 근데 남들이 뭐 40%, 50%, 100%, 200% 수익을 내다 보니까 내 수익은 너무나 적게 느껴지는 거죠. 적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내려고 하다가 남 따라가려다가 그쵸? 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코인 투자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지금도 저는 아직 1년 안 되었죠. 10개월, 11개월 되었나요? 지금도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조함이나 이런 조급함을 가지시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코인 투자는 인내 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우리 원봇은요, 관망을 해야 돼요. 관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심을 길러셔야 돼요. 성격 급하신 분들 빠르게 관망 안 하고 빠르게 진입해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경우 많은 그런 경험 진짜 다 누구나 다 하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거래를 하면요, 손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손절 금액도 적게 되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습 시간을 가지자고 하잖아요. 우리 이제 처음에 제가 추천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되게 다들 돈을 빨리 벌고 싶은가 봐요. 저 또한도 그랬었고, 수익 내는 거 요즘에 제가 이제 수익금도 같이 캡처를 해서 올리는데, 되게 많이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도록이면 수익금을 안 올릴까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다른 분들을 초조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충분한 시간을 하시다 보면 저 또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선물이라는 거 전혀 몰랐다고 레버리지가 뭔지도 몰랐고 롱숏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처음에 와서 FTX 거래소 그 가입하는데도 한 달이 넘게 걸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이낸스로 바꾸면서도 바이낸스까지도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었고 지금은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누르고 하는 거잖아요. 저 또한도 그런 초보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초보 시절이 있었고, 지금까지 정말 수천 번을 거래를 했어요. 제 갤러리에 보면 수천 건의 그런 수익 인증샷이 있거든요. 근데 수익만 있는 게 아니라 손절도 굉장히 많이 했겠죠. 정말 셀 수 없는 그 경험 속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실력이 점점점 늘고 있는 거고요. 그,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거죠. 그쵸? 시간도 많이 투자했었고, 정말 제 경험, 이런 돈, 얼마나 되겠어요? 저 또한 이런 돈 되게 많거든요. 그치만 그 이런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실력이 늘고 있다는 거를,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 시간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청산, 그쵸? 청산. 제 같은 경우는 뭐 300달러 청산 당하는 거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벌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실력도 되지 않으면서 시드를 몇천 달러 이렇게 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100% 수익 절대 못 내요. 왜냐하면 수익이 내더라도 내 실력이 아닌 거거든요. 내 실력이 아니라 운인 거죠. 50대 50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50에 들어가서 내 운으로서 그쵸? 재수가 좋아서 수익을 낸 거지 내가 실력이 쌓여서 실력이 좋아서 수익을 낸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산은 절대 당하시면 안 되고 손절도 그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때 뭐 잃었던 거 내가 지금은 더 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값진 경험이 되었고 그쵸? 그게 값진 경험이고 지금 내 재산이 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는 더 큰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금액을 청산을 당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큰 금액 청산 당하고 떠나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그쵸? 원봇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내 시드만 충분하게 있다면 우리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고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가난해지기는 틀렸다고.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내 시드 지금 안전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시드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원봇 업그레이드가 되고 정확도가 더 높아지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잃지 않고 지금은 거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익률이 적더라도 수익이 적더라도 적은 돈으로 지금 거래를 하시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코인 투자는 길게 보고 가시는 거고 수익 낸다는 것보다는 그쵸 내 시대를 잃지 않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거래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앞으로 오토봇 5.0도 보복리로서 그쵸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복리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시대 금방 늘 것 같아요. 우리 복리로서 거래를 하다 보면 계산을 해서 하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하루에 5%만 그쵸 하루에 1%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매일매일 5% 수익을 낸다면 너무나 괜찮겠죠. 그런 마인드로서 거래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자, 청산을 당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청산 당했을 때 내가 내 수익 났을 때 내 시드를 조금만 빼놨더라면 모든 금액 다 청산 당하지 않았을 건데, 근데 나는 수익이 모든, 그죠? 수익이 나고 있어도 계속 시드를 지금 넣고 있죠. 그러면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번 이 수익 낸 거 한번 이럴 때 다 잃는 경우가 이런 경우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 100%를 출금을 하든지 아니면 50%라도 매번 출금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은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선물에 이제 퓨처에 그쵸? 퓨처에 US 테드를 가지고 있다가 수익 나는 거 그날 수익 뭐 200달러 났다 아니면 500달러 났다 그러면 그 수익을요 스팟 US 테드로 옮겨놔요. 옮겨가지고 일주일을 정산을 해요. 일주일에 뭐 1000달러가 될 때도 있고 뭐 800달러가 될 때도 있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는 다 출금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 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뭐 경비도 필요하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월말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월말에는 저는 결제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집중 트레이딩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요. 자, 강의는 이제 지금 우리 강의 나중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앞으로 원보 우리 줌 강의가 이제 필요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봇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제 차트 뭐 안 배우셔도 되고 아카데미에서 안 배워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치만 왜 배워야 되냐면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FOC 3년 이제 그 마케팅이 끝나고 나면 원비트 10이나 우리가 거기 원비트 10에서 월 구독료 결제를 하고 원봇을 보게 되겠죠. 그치만 내가 실력을 쌓아 놓는다면 그때 그쵸 결제 안 하고도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저는 정말 너무나 많은 실력을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미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아카데미 참석하셔가지고 강의 들으시고요. 그리고 강사님들 강의 오늘 저는 최대한 쉽게 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강사님들 이제 어려운 이제 뭐 심화적인 거 그쵸? 또 수준 좀 높게 해서도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전문 트레이더 분이 강의하시는 것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익절은 항상 진리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앞으로 그쵸? 내가 지금 우리 코인 이 트레이딩은 노동 수익이잖아요. 노동 수익이고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신경 많이 쓰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쉬운 노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그쵸? 내가 지금 하는 노동은 일을 할 수 없죠. 몸이 아프면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코인 트레이딩을 배워서 내가 정말 병원에 누워서도 손가락만 살아있다면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돈을 벌 수 있는 이 기술을 지금 배우는 건데, 한 1년이고 뭐 안 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쵸? 뭐 6개월 투자를 하셔가지고 배우셔도 되고, 1년, 2년,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그냥, 배우시는 게,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를 하죠. ATM기 같은 원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 서울 갈 때도 저는 경비를 버스 안에서 벌어가면서 그쵸 경비를 벌어가면서도 생활을 하고 있고요.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뭐 내일 애들이랑 외식을 할 거다. 그러면 외식값을 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에 쓸 돈 그쵸 수익을 내서 또 써야 되고요. 월말이 다가오면 카드 결제금 그쵸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너무나 괜찮은 원봇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
분들 되게 지금도 많으시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런 뭐, 당연히 이런 시기가 있는 거죠. 저도 이 시기를 겪었고, 지금도 뭐, 그쵸? 지금도 한참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보다 실력이 조금 낮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 다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주의사항을 지키셔가지고 거래를 하시다 보면, 수익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TM기 같은 우리 원보수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많은 돈 벌어서 우리 나중에 정말 우리 뭐 얼마 시드 지금 얼마 늘었어요. 시드 나 지금 뭐 100만 원 벌었어요. 뭐 1000만 원 벌었어요. 이렇게 톡방에서 그쵸?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숨 차, 네, 숨 찼어요. 감사합니다. 노을 제가 오늘 자료를 많이 지웠거든요.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많이 지웠는데도 또 시간이 이렇게 한 시간이 넘어버렸네요. 알려드리고 싶은 거 진짜 많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본사에서 뵈면 인사해 주세요. 궁금했던 것 또 물어봐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줌으로서 알려드리려는 게 한계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